자, 지금 9시 22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헌재에서 얘기는 없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계신 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 10시 반, 11시 10시 반, 정도로 11시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 음. 5시 반에 나왔습니다. 수요일 5시 반. 아, 네, 그때 수요일 5시 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나왔군요. 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지금 이제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겠죠, 뭐. 또 오전에 평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오후 원래 2시에 계속 평일한다고 하는데 그 평일을 2시에 한다고 하면 그걸 마치고 5시 반 일과 시간 끝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독수 총리 탄핵 선고의 영향을 받아서 늦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독수 총리를 뭐 기각시키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거기도 부담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탄핵시키기에도 부담일 거고 아마 이 논란으로 네. 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독수 총리도 탄핵 인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독수 총리의 탄핵 소추는 내용이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12.3 계엄에 동조했던 것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했어요. 근데 한독수 총리를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2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위헌이고 위법한 행위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그거 면죄부 주는 꼴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탄핵도 네. 이미 내려놓은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과거 검사 탄핵처럼 위법한 행위는 있어 보이지만 탄핵할 것까지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확실히 이번에 해줘야 된다라는 법 질서를 바로 잡아주셔야죠. 네. 헌법재판소에서요. 사실 이제 검사 탄핵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아 이거 당연히 탄핵 사유고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됐을까? 사실 이제 맹점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그 맹점은 예, 그 검찰이 자료 안 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자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분명히 있을까? 위법한 행위는 보인다라고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사 중인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네. 검찰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죠. 그 개정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국회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못 받아서 제출을 못하는 거지. 네, 이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 자료 없어서 탄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쳐야죠. 그렇죠. 검사 탄핵은 사실상 징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하니까 공무원이 검사 자체.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인데 그렇죠. 탄핵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내용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하면 징계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탄핵하고 탄핵 심판을 받은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게 크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만장일치 판단이 어쨌든 나왔다는 거. 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뭔가 만장일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고 또 이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후에 뭐 어제 박성재 장관부터 시작해서 예, 뭐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싹 다 국회 탄핵 남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을 한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저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 건도 어제 이제 하루 딱 변론으로 최종을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선고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선고 네. 이 부분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해야 된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없으면은 정치 못 합니까?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던지 해야지. 맨날 뭐 말만 하면 이재명 대표 끌고 돌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재판을 왜 헌재 심판과 연결시키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오고 나야 네.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이 없어서 선거하기 편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궤변인데 그거 헌법재판소의 판사들 그리고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굉장히 줏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도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폄훼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논리와 원칙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집단이고 그 명예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 판결과 저 판결을 엮어 가지고 너네 영향 받으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라고 자기가 뭔데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야 되며 네.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심각한 사실 발언이에요. 이 그렇죠. 얘기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한다는 게 심각한 발언이고 이거는 헌재에서도 이걸 제가 볼 때는 기분 나빠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도 예.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 판단 그렇게 했습니까? 음. 자기가 판사 때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법과 원칙은 내팽개치고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아하. 본인도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안 휘둘렸는데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휘둘릴 거니까 이재명 재판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출신인데 법원을 정말로 폄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렇네요. 판사 출신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여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관접해 가서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 보고 또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이걸 좀 파악하신 게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아니요 재판소의 그 분위기는 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안이 잘 지켜지고 그 8명 외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연구관들도 말을 붙이기보단 이런 민감한 사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소통한답니다. 보고서로 소통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소통하고 그리고 네. 평이 들어갈 때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고 딱 재판관들만 들어와 가지고 네. 위헌법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낭설들은 예.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혀 뭐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어떤 정치인이든 아니면 외부 사람 누구라도 그렇죠. 헌재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없다. 요즘에는 도청 방지 장치도 달고 한다잖아요. 도청 방지 장치. 그러니까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 옆에 뭐 하는지 도청 뭐 기계만 쓰면 바로 한다는데 그렇죠. 예. 그걸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막아서 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일도 사실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 당했죠. 제가 그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네. 어떻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제가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안보실장한테 도청 당했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는 도청 당한 적 없다고. 금시초문이라고. 미국이 왜 우리를 도청하냐고. 예. 그랬는데 작년 8월에 나왔죠. 예. 도청한 것으로 미국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바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사과하시라고 국민들께 사과하시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이 많이 늦어서 사과하시라고 말 못했던 게 지금 천추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실정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고 내란 사태 때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특검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잘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도청 방지까지 돼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장소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각 5대3이다 뭐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저쪽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혀 신경 쓰거나 영향 받을 필요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강조합니다. 없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측의 입장을 들어줘야 그 기각 인용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각에 대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뭘 쓰라는 거죠?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그 궤변들을 써야 된다는데 자괴감 안 들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저는 절대 기각 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들도 기각이 안 될 거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뚜렷해 보이니까 네. 절차적 문제를 삼으면서
각하될 수도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럴 일도 없다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자, 헌재의 얘기를 오늘은 또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당시도 떠올려 보면은 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아까 이제 오후에 그때 공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아침까지 사실은 최종 결정을 아침에 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도 조마조마했는데 지금도 더 이제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기도 했고 네. 지금 그렇게 비판받고 있는 인권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라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을 할 수가 없고 각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을 실제로 계엄군들을 누가 막았느냐 하면 국민이 막았거든요. 장갑차가 들어오는 걸 막았고 네.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은 보좌진들과 기자들이 그 계엄군을 막았고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 내부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막았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다 받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최초의 조사에서 네. 이미 그 내란 주 임무 종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 그 내용들을 윤석열 측에서는 반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 거기 위법 위헌 행위, 예. 국헌문란 행위가 너무나도 뚜렷이 나오기 때문에 아. 저는 전혀 걱정할 이유도 없다. 예. 사실 내란 죄와 관련해서도 형사 재판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헌법상에서도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국헌문란도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무력으로 국가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을 때는 국헌문란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게 형법 91조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게 국헌문란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국헌문란의 정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미 국헌문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절대 기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3월 19일 오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 그러니까 공지가 언제 나올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